영원한 내 편을 꼽으라면 누굴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한테는 뭐 친정 식구들, 우리 여자들한테는 참 친정 식구들이 맞아요. 내 편이잖아요. 네. 그런데 뭐니 해도 저는 저의 남편을 꼽고 싶어요. 두 분이 그렇군요. 같이 활동하셨죠? 네, 서울 패밀리에서 네. 가장 오래된 남자 보컬 하면은 네. 또 저희 남편 네, 윤호 네. 씨. 네. 네. 옛날 서울 패밀리 장난 아니었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대단했죠. 네, 오래 하세요? 감사합니다. 첫 인상이 어떠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네. 왜 날라리 같은? 그래서 외모는 괜찮네. 뭐 이렇게 남편분은 김승민 씨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인상이라고? 남편 처음 만났을 때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그쵸. 좀 그야말로 이제 조금 유명한 그런 가수였기 때문에 그래도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좀 접근하기 힘든 그런 느낌이 있었을 텐데 네. 당당하게 네. 저한테 딱 이제 저를 보고 저 여자는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좀 강하잖아요. 원래 굉장히 강하고 또 세고 뭐 이렇게 보였을 텐데 또 남자들이 저 접근 못했어요 사실. 야, 네. 그러면 그렇게 연애를 하면서부터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하고 느낌이 탁 왔어요? 7년을 연애를 하면서 처음부터 결혼을 결심하는 그 순간까지도 한 번도 제 편이 안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다. 결혼하자. 네, 뭐 아니, 그 2월 달에 얼마나 마음 아프셨어요, 남편 보내시면서. 아이고. 이루 말할 수 없죠. 사실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뭐 살기도 같이 살았지만 비즈니스 같이 했죠. 또 노래 같이 했죠. 세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내 편이었잖아요. 뚝 띄어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저한테 반쪽에 떨어져. 정말 참담했고 황망했고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 허전함은. 처음에 그 병명을 들었을 때 많이 놀라셨겠어요. 처음에는 그 하반신 마비가 돼서 갔어요. 그러니까 실려 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척추에 골절이 있었던 거예요. 암이 커져서 척추를 골절을 시킨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그 아프기 전에 쓰러지기 전에 뮤지컬을 하면서 연습하는 중에 너무 아파하니까 제가 그만하라고 했었어요. 네. 저를 속였어요. 안 아프다. 아이고.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머니에서 진통제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랬군요. 그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제가 옆에서 계속 그만하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했던 게 지금도 너무 후회가 되고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단이 나온 다음에 사실은 6개월 정도 시한부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길로 남편한테 갔죠. 가서 여보 당신 1년도 못 산대. 그러니까 당신 각오 단단히 하고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당신 지금까지 평생 내 편이 되어줬지만 내가 지금부터 당신의 편이 되어서 우리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다짐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2년을 버티는 원동력이 된 거잖아요. 네, 정말 저는 너무 고마웠던 게 제 곁에서 너무 짧은 시간을 함께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누구나 시한부를 받으면.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의지가 강한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나는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암에 대해서. 좋다는 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인지 남편하고 같이 끊임없는 토론을 했어요. 그래도 너무 고마운 게 근데 이제 사실 이 암 중에서도 뼈 전이는 상당히 고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그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프다는 말을 하면서도 하다가도 저를 쳐다보면 안 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제가 고통을 느끼니까. 그거 참 희한해요. 왜 우리 남편이 아픈데 내가 아프지? 나도 같이 아프지? 네. 그런 거는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은 네. 아마 알 수 없는 고통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우리 남편한테 내가 정말 고맙구나. 정말 저 사람이 내 편으로 평생 살았는데 내가 저 사람의 편이 되어주니까 저 사람도 함께 노력해 주는구나. 그래서 그런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저는 더 남편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서로 못했던 것들을 다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됐군요. 네. 그리고 그 남편에게 노래도 불러주셨다면서요. 사실 우리 남편이 요리하기를 좋아해서 네. 저한테 요리를 많이 해줬었어요. 네. 놀리느라고 평소에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놀리느라고. 네. 전 젖은 손이 아니거든요. 젖은 손을 가진 아내는 아니거든요. 네, 사실. 맨날 노래하러 다녔지 밥은 안 그렇죠. 했으니까. 그랬는데 떠나기 한 5일 전쯤에 네. 제가 그랬어요. 여보, 당신 가수인데 나한테 노래 좀 해줘. 노래를 해줘야지. 왜 노래를 안 해줘? 그랬더니 병상에서 낮은 소리로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그 노래를, 그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평생 살아오면서 저한테 대한 고마움, 또 병상을 끝까지 지켜준 고마움, 그런 것들, 또 미안한 마음, 모든 것이 함축돼서 우리 남편이 저한테 그 부분을 불러준 것 같아요. 네. 따사로운 손잡고 함께 걸어요. 부드러운 훈풍이 속삭여주고.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어렸을 적 가난한 탓에 저는 중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일찍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열심히 살며 가정을 꾸려 행복한 삶을 꿈꿨지만 12년 만에 이혼과 함께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빚은 물론 마음의 상처로 인해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제 옆에 있어준 딸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남 창원에서 올라온 김창영 58세입니다. 예. 네, 또 어서 옆에? 오십시오. 네. 네, 딸 25살 김문주입니다. 아버지와 딸, 영원한 내 편이다. 이런 거죠. 예. 아버지가 근데 가정 형편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도 학교를 겨우 이제 졸업을 하고 먹는 게 급하니까 동생들 있으니까 구두 닦기도 해봤고 신문 팔이도 해봤고 그 중국집에 그 배달원도 해봤고 기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몸이 이제 젊은 나이에 아파서 돌아가시고 그 어렸을 네. 때부터 진짜 중학교도 못 들어가시고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막 거기서 또 사고도 당하고 그러셨다고요? 일단 학벌이 없으니까 최 고등학교는 나와야 그래도 어디 뭐 중소기업이나 어떤 이런 네, 데서 네.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 프레스 공장
아. 입사를 해서 이제 일을 신나게 한 3, 4개월 정도 하니까 예. 이제 요령도 알고 하는데 이제 그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가지고 한마디가 절단이 됐습니다. 아이고. 예. 수삼일이 지난 다음에 엄마가 열어받는 게라 이거를. 그래가지고 엄마가 울면서 내가 미안하다 하고 이제 같이 그래 울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자동차 정비 자격증 공부를 하셨어요? 예. 운수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예. 입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정비라는 이제 자격증을 처음 알았습니다. 정비 기능사 2급 외에는 그 위에 단계가 또 기능사 1급이 있고, 그 위에 단계는 기능장이 있구나. 네. 예. 그래서 내 목표는 이걸 따가지고 내가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해보자. 예. 기능장을 취득을 했습니다. 나중에. 야. 끝까지 하셨네요, 그러면. 합격을 했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예. 남들은 그 박사학위, 석사학위보다 더 저는 반가웠습니다. 네. 그 자격증 하나가 나도 참 김창룡이도 할 수가 있구나. 그렇게 열심히 해서 기능장 자격증을 따셨는데, 근데 공부를 하시다가 포기한 적도 있었다면서요? 그 이혼하는 바람에 자녀들 키우는 이제 그 단계인데 이제 애들 엄마가 이제 돈을 사기꾼한테 다 날리고 날리고 이제 전화번호 다 바꿔버리고 두절돼 버리시. 저도 뜨거운 기역까지 올라와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애기들 잘 때 산에 차 갖고 왔다 갔다 이제는 내 운명도 다 됐구나. 이제는 가자. 좀 극단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달리면서 곧 밟고 막 가려 하는데 아니야. 머릿속에 막 아까 선이 막 싸우더라고. 머릿속에. 나 죽어야 하는데 갑자기 쓰면서 못 빠졌어요. 애들도 불쌍하고 이래갖고. 아버지가 계속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됐을 거예요. 이제 아빠가 항상 이제 열심히 하시니까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맨날 한자 공부하고 한자 공부 어디까지 하셨어요? 저 사범까지 사범이면 네. 굉장한 고수 아닙니까? 네, 이제 한자 끝. 네. 그죠? 요. 매일 체크해주고 이렇게 봐주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할 때 1급을 따고 1급까지 무난하게 갔습니다. 예. 아버지가 목표 세워놓고 한자 거기까지 가라고 그랬을 때 좀 대략 난감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범 딸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3번을 떨어지고 나니까 무릎 꿇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힘드니까.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못하겠다. 근데 고지가 이제 조금만 넘으면 이제 고지인데 예. 이걸 못 넘는 거야 이제. 예. 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며칠 생각을 해보자. 어떤 아버지가 술 담배를 다 끊을게. 이 공부한 동안까지 의지를 보여줄게. 한 번만 해줄 수 있니? 하니까 그러면 아버지 내가 6개월만 해보고 떨어지도 뭐라 하지 마세요. 그 내가 알았다. 아버지와 딸이 서로 이렇게 시너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서로 막 붐업이 되면서 막 거기까지 갔는데 두 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감정이입을 좀 해보려고 네. 하는데 아버지한테서의 삶의 절실함을 따님이 물려받으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또 약간 공부에 대한 희망이 있으신 거를 딸이 눈치를 채고 또 아버지에게 공부에 대한 절실함을 또 전달하신 것 같거든요. 그 두 분의 시너지 네. 온전히 나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창영 씨에게 딸 문주 씨는 어떤 존재인 겁니까?
제 목숨 같은 존재죠. 왜냐하면은 네. 제가 힘들 때 지금 하기 싫어도 억지로 끈기 있게 따라왔고 자랑스럽고 딸이 자랑스럽고 그래요. 예, 네. 끝까지 따라오고 어떤 기특하고 그렇죠. 제가 아직 살아가 있는 것도 아마 자녀들 덕분일지도 모르죠. 예. 문지아를 열심히 이제 아기 때부터 아버지가 키워가지고 뭐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이렇게 더 힘차게 나가고 그래. 아무튼 딸 사랑한다. 사랑한다. 따님도 한 말씀 예, 하세요. 문지 씨. 이제 아빠 항상 존경하고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살게요. 사랑합니다. 네네네. 아이고 행복하시면 서로 간에 좋겠네요. 귀감이 되는 아버지와 딸의 모습을 봤습니다. 계속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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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